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겨졌습니다. 화려함, 권력, 존경.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스캔들, 부패, 그리고 끝없는 탐욕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급격한 상승은 마치 마법처럼 매혹적이었으나 그들과 함께한 극적인 하강은 훨씬 더 흡입력 있습니다. 독수리 날기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밝혀보세요. 1. 트림 방괴엣, 베트남의 주식시장 조작. 트림 방괴엣, FLC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식시장 스캔들 중 하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요 부동산 대기업의 지도자로서 괴햇은 자신의 영향력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그는 협력 거래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FLC의 시장 실적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며 이를 통해 무지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2022년 초에 드러난 이 스캔들은 베트남의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사 결과 괴햇은 오랜 기간 동안 규제 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조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괴햇은 2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엄격한 규제, 투명성 향상, 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었으며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과 철저한 실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2. 토마스 콱, 홍콩의 부동산 거물. 토마스 콱은 부동산 재벌이자 선 헝카이 프로퍼티스의 공동회장으로 한때 홍콩 경제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의 지도 아래 이 회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로 성장하며 홍콩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업적 이점을 얻는 등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얼룩졌다. 2014년 콱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홍콩의 비즈니스와 정치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도시 내부와 정치적 영향력 간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소농카이 프로퍼티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논란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콱의 유죄 판결은 홍콩의 경쟁적인 부동산 부문에서 더 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와 개발 기회가 매우 중요한 도시에서 무제한 권력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3. 니라브 모디, 추락한 보석 거물. 한때 유명했던 명품 보석상 니라브 모디는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사기를 기획했다. 은행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 모디와 공범들은 펀잡 내셔널 뱅크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사취했다. 2018년 모디는 영국으로 도피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 현재 수감 중인 그는 인도로 송환되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스캔들은 인도의 은행 부문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미래의 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 변화로 이어졌다. 화킨 엘 차포 구즈만, 마야광의 제국. 악명 높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지도자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은 국경을 넘어선 거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마약 제국을 구축했다. 그의 대담한 탈옥으로 유명했던 엘 차포는
수년 동안 체포를 피하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자리 잡았다. 2017년 그는 미국으로 송화되어 진행된 고위급 재판에서 카르텔의 방대한 작전과 그의 지배적인 역할이 공개되었다. 2019년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미국의 최고 보안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그의 이야기는 글로벌 마약 거래의 광범위한 영향과 그러한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5. 박연차, 한국의 기업 스캔들. 태광산업 창립자인 박연차는 한때 한국 기업계에서 막강한 인물로 군림했다. 그러나 그는 고위 정치인들과 유력 사업가들이 연루된 대형로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다. 부패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연차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의 회사는 번창했으며 이는 그의 사업 수완과 그가 감옥에서도 행사한 권력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 스캔들은 한국에서 정치와 비즈니스 간의 복잡한 연결성을 상기시킨다. 6. 에이케 바티스타, 브라질의 몰락한 억만장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로 꼽혔던 에이케 바티스타는 브라질 경제 야망의 상징이었다. 그의 재산은 광업, 석유, 에너지 산업에 기반을 두었으며 한동안 그의 성공은 멈출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와 광범위한 뇌물 및 부패 혐의는 그의 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다. 바티스타의 몰락은 브라질의 대규모 반부패 운동인 라바자토 오퍼레이션 카워시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을 보여주며 브라질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점점 더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7.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와 플라톤 레베데프, 러시아의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와 플라톤 레베데프는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중 하나인 유코스의 전 지도자들로 포스트 소련 자본주의 붐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은 결국 크렘린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두 사람은 탈세와 사기 혐의로 고도로 정치화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의 형기를 선고받았다. 유코스는 해체되었고 자산은 국영기업들에 의해 압수 및 매각되었다. 사면된 후 호도르콥스키와 레베데프는 러시아 정부의 비판자로 변모하여 인권과 정치개혁을 옹호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러시아에서 비즈니스와 정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8. 조 루이스, 내부자 거래 스캔들. 조 루이스, 토트넘 호스퍼 축구 클럽의 소유주이자 영국의 억만장자, 금융계를 뒤흔든 내부자 거래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기밀 정보를 이용해 루이스는 자신과 동료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거래를 했다. 감옥형을 면했지만 이 스캔들은 막대한 벌금과 대중의 엄격한 감시로 그의 명성을 손상시켰다. 이 사건은 기업 금융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며 특권층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여줬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스포츠와 투자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토트넘 호스퍼는 그의 글로벌 자산 중 중요한 축으로 남아있다. 그의 이야기는 경고와 함께 부가 개인을 법적 책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례를 상기시킨다. 9. 증밀한 480억 달러 부동산 스캔들. 베트남의 경제 변혁기였던 1980년대에 유명해진 증밀한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녀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48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제국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은행 사기와 광범위한 부패로 얼룩졌고 결국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몰락했다. 2023년 증밀한의 몰락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중대한 부패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70억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베트남 정부가 최고 수준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7. 프라카시 힌두자, 스위스 노동 착취 스캔들. 힌두자 가문의 주요 인물인 프라카시 힌두자는 스위스에서 주요 노동 착취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힌두자 가문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들은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폭로하며 자신들의 고충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임금 미지급과 법적 고용보호 부족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법원은 프라카시 힌두자와 그의 가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중형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 스캔들은 힌두자 가문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제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사건은 부유한 가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부각시키며 노동자 권리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11. 창펑자오 시이지, 암호화폐 제왕의 법적 문제. 창펑자오 시이지는 바이낸스를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시키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점점 증가하는 법적 도전으로 얼룩졌다. 여러 국가의 당국은 바이낸스가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되었으며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고위급 재판에서 CGE는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인물로 남아있으며 바이낸스는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법적 문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공백과 분산화된 시장을 규제하는 복잡성을 보여준다. CGE의 이야기는 암호화폐 혁명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큰 법적, 윤리적 도전을 수반한다. 12. 앨런 스탠포드, 70억 달러 폰지 사기.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알려졌던 금융가 앨런 스탠포드는 대규모 폰지 사기를 은폐했던 제국을 구축했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은 개인 제트기, 호화 요트, 고급 부동산을 포함했으며 그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투자자 수천 명을 파산시킨 70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 스탠포드의 사기는 안티과에 있는 그의 오프쇼어 은행,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발행된 예금 증서 OC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높은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는 완전히 허위였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 자금을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려 하면서 이 사기는 드러났다. 조사는 수십 년간 지속된 기만과 허위 회계를 밝혀냈다. 2012년 스탠포드는 사기, 자금 세탁, 사법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례는 탐욕의 위험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수천 명의 투자자가 전 재산을 잃었으며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서의 더 엄격한 규제와 실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암, 라지라자라트남, 월가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 라지라자라트남, 갤리언 그룹 헤지펀드의 창립자는 월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내부자 거래 사기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업 내부자들로부터 기밀 정보를 얻어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자신의 헤지펀드의 시장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 2011년 고위급 재판과 결정적인 도청 증거 이후 라자라트남은 14건의 증권 사기와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11년 징역형은 당시 내부자 거래 사건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스캔들은 헤지펀드 내의 광범위한 비윤리적 행태를 폭로하며 금융 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촉진했다. 라자라트남의 몰락은 화이트 칼라 범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으며 탐욕의 결과와 금융시장에서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회사 존 카푸어 오피오이드 위기. 존 카푸어 인시스 테라퓨틱스의 창립자는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를 악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악명을 얻었다. 그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강력한 오피오이드 펜타닐을 과잉 처방하도록 조작하며 환자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주도했다. 인시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는 강연료로 위장된 리베이트가 포함되었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을 처방하도록 압박했다. 카푸어의 유죄 판결과 수감은 오피오이드 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냈으며, 그는 이 전염병에 대해 책임을 진 몇 안 되는 제약 경영진 중 하나였다. 그의 몰락은 제약 산업 내의 비윤리적 관행과 기업 탐욕이 초래한 인류적 대가를 조명했다. 15. 흰 와이킨, 사기와 정치 기부. 흰 와이킨, 중국 억만장자는 미국의 이민 및 선거 자금 시스템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드러낸 일련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그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불법 정치 기부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부하 인맥은 그가 규제를 회피하고 자신의 사업 및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불법 행위는 당국이 그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키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이 사건은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및 선거자금법의 강력한 집행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16. 엘리자베스 홈즈, 실리콘밸리의 몰락한 스타. 엘리자베스 홈즈는 한때 실리콘밸리 혁신의 선두에 서 있었다. 테라노스의 창립자로서 그녀는 단 몇 방울의 혈액으로 수백 가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의료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명한 투자자들의 지원과 철저히 설계된 대중 이미지를 바탕으로 홈즈는 억만장자이자 기업가적 성공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테라노스의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홈즈는 투자자, 규제당국, 환자들을 오도했으며 이는 그녀의 회사의 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 스캔들은 그녀의 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성공할 때까지 속여라 라는 문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2022년 홈즈는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기업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몰락은 야망과 과대 선전이 윤리와 책임감을 우선시할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경고로 남아있다. 또한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17. 바박 잔자니, 이란의 석유 재벌. 바박 잔자니는 국제 제재 하에 있던 이란에서 한때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며 석유를 판매하고 국가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의 비밀스러운 금융 운영이 결국 드러났고 그가 이란 정부로부터 28억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도난 자금이 회수된 후 그의 형량은 20년으로 감형되었다. 그의 사건은 통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의 위험성과 이란에서 부패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 연 6개의 이야기는
통제되지 않은 탐욕과 부패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개인들조차 몰락으로 이끌 수 있음을 강력히 상기시켜준다. 이들은 누구도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리적 실패는 관련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에도 심각한 대가를 가져오며 이러한 스캔들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